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매일 아침 글로벌 시장의 핵심 정보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입니다. 저는 수석 투자 전략가 김지유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글로벌 시장을 뜨겁게 다뤘던 5가지 핵심 뉴스를 중심으로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과연 투자자 여러분은 이 소식들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 바로 AI 혁명에 관한 소식입니다. 웨드버시 X 하나 등 주요 투자 기관들이 아시아 지역 탐방 결과를 토대로 AI 혁명이 단순한 거품 단계를 넘어 이제는 2026년까지 수요가 급가속하는 실질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오라클, AMD, TSMC, ASML 같은 핵심 기술 기업들의 AI 투자 가속화는 기술주 전반의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은 이 소식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핵심은 실질적인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몇 년간 AI는 큰 기대를 모았지만 이제는 그 기대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망해 보이는 테마주를 쫓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를 뒷받침할 기초 인프라와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고, 이제는 그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AMD와 같은 AI 가속기 시장의 후발주자, 그리고 이들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 그리고 이들 칩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ASML과 같은 기업들은 AI 반도체 수요 폭증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AI 모델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인공지능 관련 자본 지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들 기업의 캐펙스 증가는 결국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입니다. 단순히 AI 테마주라는 이름만 붙은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AI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AI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기업보다는 견고한 실적과 명확한 성장 경로를 제시하는 기업들을 찾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으로 이들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발표와 특히 AI 관련 부문의 성장률, 그리고 신규 캐펙스 계획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우려가 재점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미국 지역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역은행 ETF인 KRE가 급락하고 자이언스, 웨스턴 얼라이언스 등 개별 은행 주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 실리콘밸리 은사태의 재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포지수로 불리는 S&P 500 VIX 지수는 하루 만에 11.6%나 급등하며 시장의 경계심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지역은행 부실 우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SVB 사태가 예금 인출 러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평가 손실 문제였다면 이번 우려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즉 신용 위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사무실 수요 감소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고 특히 중소규모의 지역은행들이 이 대출 포트폴리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VX 지수의 급등은 당장 패닉셀링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볼 때 당분간 금융 섹터, 특히 지역은행 관련 종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투기적 접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무 상태와 낮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을 가진 대형 은행이나 금융 지주사들은 오히려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아직 낮게 평가되지만 만약 금융 불안이 심화된다면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스탠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때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채나 금 등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주요 지역은행들의 대출 손실 충당금 규모와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 및 재무부의 발언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뉴스는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소식입니다. 시장은 현재 연말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50bp, 즉 0.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100% 반영하고 있으며 한때 0%였던 75bp 인하 가능성까지 21.2%로 급상승했습니다. 연준 카시카리 총재가 노동시장 둔화 리스크를 강조하고 백악관 경제고문 헤셋이 금리 인하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급진적인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소식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50bp를 넘어 75bp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진다는 것은 시장이 연준이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 지표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에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켜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성장주, 기술주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급격한 금리 인하 기대는 그만큼 경제 성장 둔화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면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은 연준의 실제 정책 결정과 시장의 기대 사이의 간극을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연준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예상대로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이는 특히 채권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기업의 차입 비용 감소와 투자 활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나 헬스케어,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원자재 관련 자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고용 보고서, 소비자 물가지수 및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과 FOMC 위원들의 발언을 철저히 분석하여 연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지정학적 긴장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바로 트럼프발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중국산 고율 관세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가능성까지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정치적인 발언을 넘어 투자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설령 대선 캠페인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그가 집권할 경우 과거와는 다른 대중국 무역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무역 관계가 개선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바로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입니다. 중국에서 중간재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은 생산 비용 부담을 덜게 되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도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제품, 의류, 소비재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리쇼어링 또는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추진했던 기업들에게는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보자면 관세 인하 시 중국산 제품 수입 비중이 높았던 미국의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은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높은 IT 하드웨어, 자동차 소비재 기업들은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 기업들 중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의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는 기대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정책 변화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향후 대선 결과와 실제 정책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는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년 원유 공급 과잉 전망을 상향 조정한 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약세 우려가 겹치면서 유가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 약세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가 하락 소식을 어떻게 투자에 접목해야 할까요? 유가 하락은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와 소비 심리 개선과 여타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 운송, 레저 등 소비자 재량 지출 관련 산업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제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유가 하락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부담을 줄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섹터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 및 가스 탐사, 생산 기업들의 수익성은 직접적으로 악화됩니다. 셰일가스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생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에너지 설비 및 서비스 기업들의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의 공급 과잉 전망은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수급 불균형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결정이나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 한 유가 반등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유가 하락의 수혜를 입는 항공, 해운, 물류 등 운송 섹터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제조업, 그리고 소비자 심리 개선에 따른 소비재 섹터에 주목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 주요국 경기 지표,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조절 움직임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유가 동향을 예측해야 합니다. 오늘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에서는 AI 혁명부터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 그리고 유가 하락까지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5가지 핵심 동인들을 살펴보며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각 뉴스가 단순히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투자 기회와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의 수석 투자 전략가 김지유였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